환경을 쉽게 알려드리는 성한다 환경시험연구소 이천범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질환경기사와 대기환경기사, 저 여러분들 그 준비를 하실 때 어떤 과목을 어떤 자격 종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수질환경 기사를 이제 뭐 나한테 맞는지, 아니면 뭐 대기환경 기사가 나한테 맞는지, 뭐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 또 어떤 거를 시작을 또 해야 좋을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 종목마다 이제 좀 내용이 어떤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 수질환경 기사 기준으로 5과목입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개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학, 상하수도 계획,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 기술,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그 다음에 수질환경 관계 법규, 이렇게 5과목이고요. 이 5과목의 중에 상하수도 계획은 산업기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4과목만 시험을 보시면 되고, 과목당 20문제씩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가 이제 100문제가 될 거고, 산업기사는 80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대경영기사도 동일한데, 평균 60점 이상, 그 다음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과락이라고 해서 평균 60이 넘더라도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자, 개론에서는 말 그대로 개론이에요. 이 뭐 용어의 어떤 정의라든지, 뭐 환경, 수질 환경의 어떤 화학적인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수자원의 어떤 관리라든지, 수질 오염의 어떤 그 지표들, 뭐 BOD, COD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상하수도 계획이라는 거는 시설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시설 기준과 하수도 시설 기준에 뭐 이런 처리 시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뭐 사이즈로 재야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체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질오염 방지 기술은 그 앞에서 얘기한 어떤 수질오염 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생물학적인 처리, 화학적인 처리, 물리적인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공정시험 기준과 법규는 대부분 이제 환경부나 법제처에 고시된 그 내용들 중에 일부가 발췌가 되는데, 거의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실험을 할 때 이 순서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뭐 법령에는 이거는 뭐 얼마짜리 벌금입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또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어떤 계획이나 어떤 계획에 따른 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뭐 신고나 허가, 뭐 이런 것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제 5과목 이렇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대기환경인데, 이 대기환경도 동일해요. 5과목. 그래서 대기오염 개론, 그 다음에 연소공학,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기술,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그 다음에 대기환경 관계법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대기오염 개론 마찬가지로 뭐 입자상 물질의 어떤 정의와 가스상 물질의 어떤 정의, 그리고 대기 어떤 대륙권, 성층권,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공기 어떤 특성들, 전반적인 이제 개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연소공학은 연료를 태웠을 때 필요한 이론 산소량과 공기량, 그 다음에 그거를 태웠을 때 나오는 가스 생성물, 연소 생성물이죠. 다 합쳐가지고 배가스 발생량 얼마냐에 대한 연소 계산이 이제 뭐 좀 어렵다고 다들 하시죠. 그리고 연료, 뭐 자동차 이런 개념들도 함께 나옵니다. 자,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이런 입자상 물질이나 가스상 물질을 어떻게 말 그대로 방지니까 저감할 것인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중력 집진 장치, 뭐 그 다음에 스크러버, 그리고 전기 집진 장치, 뭐 백필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지 시설에 대한 설계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뭐 어떤 밸런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계산도 하게 되고, 외워서 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정시험 기준과 법규는 이제 뭐 거의 수질에서랑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기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수질에서의 기기 분석에 대한 기기와 대기에서의 기기 분석에 대한 기기에 대한 특성들은 거의 같은 기기를 이제 뭐또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유사한 부분이 있고 총칙 이런 것도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법규에서 수질 같은 경우는 거의 물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나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이제 거의 환경 기준이 되는데, 근데 대기는 좀 폭이 넓어요. 뭐 실내 공기질, 뭐 악취, 그다음에 대기, 뭐 환경정책보전법 이런 것에서 간간히 이렇게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법에서 나온다고 해서 20문제만 나오는 건데 뭐 더 많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한 그런 부분에서 거의 또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법령이 많은 또 다른 법령에서 뭐가 막 나온다고 해서 이게 어려운 거다 그건 아니에요. 자, 간략하게 이제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각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기냐 수질이냐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제 뭐 자격적으로만을 보면은 뭐 사실 뭐 자랑은 아닙니다. 이제 둘 다 갖고는 있어요. 그리고 요건 약간 좀 자랑할 만해요. 뭐냐면 둘 다 일을 해봤습니다. 대기환경 쪽에서도 일을 해보고 수질환경 쪽에서도 일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둘 다 따야 돼요. 이제 특히 내가 지금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둘 다 따야 돼요. 둘 다.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거의 뭐 마지막 학년에 응시를 많이 하죠. 겨울방학.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한 11월 말 정도인데 요때부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말고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방학 때쯤 되면은 막 학원이나 이런 데서 찾아옵니다.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하면서 뭐 우리 학원에 오면은 뭐 얼마 해줄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건 좀 이따 뒤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하면서 또 이제 뭐 선배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하죠. 기사를 따야지 취직이 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따셔야 돼요. 이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기 위한 스케줄을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1차 2020년 기준으로 1회차 시험 3월달 초에 있어요. 있을 겁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매년 그랬고, 2회차 시험이 5월 말 정도에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이제 그 5월 초나 4월 말 정도에 1회차 시험에 대한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작업형, 필답형 이렇게 있어서 좀 길었는데 이제는 필답형만 보기 때문에 빨리 끝나요. 2차 시험이. 그러면 바로 2회차 내가 1회차에 수질했으면 2회차는 대기하셔야 돼요. 공부가 끊이면 안 됩니다. 쭉 가야 돼, 쭉. 대기하다 수질하려니까 헷갈려요. 수질하다 대기하려니까 헷갈려요. 절대 헷갈릴 게 없어요. 다 환경공학은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헷갈릴 게 없고 오히려 원리가 처리 원리나 이런 것들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물과 공기의 비중이 달라요. 밀도가 다릅니다. 그거 외에는 어떻게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내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둘 다 따야 된다. 자, 그러면 나는 둘 다 어차피 딸 건데 환경 쪽 일할 거면 따야 되거든요. 나 환경 쪽 안 할 거야. 그러면 차라리 영어 공부하시는 게 나아. 그렇죠? 자, 둘 다 딸 건데 학생이다. 뭐부터 해야 되냐? 자기가 3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공부했던 과목들 한번 리스트를 한번 쭉 보세요. 수강 신청했던 거. 그러면은 내가 많이 들었던 거 있을 겁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들었던 거. 뭐 수질이면 수질. 그래, 수질. 뭐 내가 실험을 하나 더 해봤으니까 이거 해야지. 아니면 뭐 내가 뭐 폐수 처리 특론 하나 더 들었으니까 이거 해봐야지. 이거 하나 더 들었다. 그러면 그거 먼저 하시는 게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뭐 대기든 수질이든 방금 말씀드린 거 다 따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단어를 들었던 것이 유리해요. 근데 사람들은 계산이 맞냐 이론이 맞냐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이든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오든 둘이 나오든 그 차이가 수질이랑 대기랑 뭐 이렇게 이만큼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가 많고 적고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선택의 그 기로에 이 계산 문제 갖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공부하는 어떤 그 원리나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가슴으로 사실은 이해를 해줘야 돼, 이게. 그죠? 그 과정이 이론이 많든 뭐 암기할 게 많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사실. 예,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많이 들었던 거 먼저 응시를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재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할 시간이 적어요. 당연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했다. 그거 먼저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뭐 한 건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수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대기도 괜찮겠지만 뭐 그 유사한 과목들이 있어요. 안전 관련된 쪽이라든지 뭐 위험물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생뚱맞은 우리가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기사 쪽에서 내가 뭐 한두 개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또 다른 환경기사를 준비한다기보다는 뭐 기술사라든지 측정 분석사를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저처럼 완전히 딴 거 하세요. 뭐 직업 상담사 이런 거 관련된 전공이 아니어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큐넷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직업 상담사 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 떨어지는 게 창피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 제가 환경 분야에 있지만 직업 상담사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갖고 공부하되 할 때는 정확하게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단기간 안에 합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그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시험을 저도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대비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 거냐, 계산은 얼마나 했고, 계산 문제 어떻게 공략해야 되고, 이론과 관련된 문제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 대기냐 수질이냐를 고를 때 이 계산 문제의 비율을 갖고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하나의 과목을 골랐다고 했을 때 그 과목에 대한 접근 방법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돼요. 자, 계산 문제는 수질과 대기를 뭐 비율로 보자면 수질이 51이면 대기는 49입니다. 그 정도 차이고요. 자, 계산은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나는 문과였어요. 예전부터 난 수학을 포기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읽다가 이 식이 안 떠올라요. 국어는 단기간 안에 이거를 식을 떠오르게 한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같은 형태의 문제가 숫자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유형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 안 나온 이런 시험이었던 틀에서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풀다 보면은 그 유형을 다른 데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쉬운 문제부터 쉬운 풀이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시면 되고요. 나 죽어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 당사자에 맞는 풀이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예전에는 뭐 학원을 안 가고 온라인 수업을 안 듣고 하면은 물어볼 때가 지식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이제 채널이 많잖아요. 여기 있는 저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연락 와요. 대답해줘요. 그리고 영상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저는 뭐 저의 어떤 그 또 하나의 어떤 성취고 여러분들은 쉽게 얻어가서 좋고 하기 때문에 좀 한 30분 정도 고민하시다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담당하는 강사님들이나 또는 뭐 저한테나 이렇게 뭐 정확한 핵심만 해서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또 드리고 그분들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계산 문제를 왜 꼭 잘 짚고 넘어가야 되냐? 작업형이 없어지면서 필답형에 계산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계산 문제 지금까지의 어떤 그 비율로 봤을 때는 물론 수질이 조금 더 계산 문제가 많다고 이제 뭐 판단은 되지만 거의 한 60% 정도 이상 이 정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도 못 풀겠어요. 그러면은
이 평균 60점 못 나옵니다. 이 시험의 의도도 그렇고요. 어떤 시설의 어떤 실무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공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계산 없이 바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 문제를 놓치고 갈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읽는데 식이 안 떠오른다? 옛날에 우리가 수학 공부하듯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령이 없어요, 이건. 자, 다음. 이론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암기해야 할 분량은 저는 좀 대기가 많다고 봅니다. 자, 암기에 있어서 사실 뭐 책을 이렇게 요즘 요점이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도 많기 있기 때문에 책을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반드시 자신의 노트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 저자가 정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처음 본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나한테는 이게 좀 더 중요하다 느껴질 수도 있고 물론 뭐 통계에 의해서 다 책이 이제 정리가 돼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달달달달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는 뭐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좀 짜투리 시간을 이렇게 본다든지 이건 상관없는데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할 때는 내가 쓰면서 읽으면서 보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 교육 쪽에 누가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읽고 보고 쓰고 해야지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 이거예요. 물론 뭐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매체의 어떤 그 뭐 이 뭐 교환들이나 뭐 여러 가지 매체의 어떤 방식들로 많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할 때는 읽고 보고 쓰고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께서 외국의 외국 논문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수학과 화학 정말 이 저도 뭐 상담을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계산 문제 얼마냐? 수학이 많아요? 뭐 화학은 얼마나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많았는데 저는 이 수학과 화학의 어떤 수준을 이렇게 봅니다. 화학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 그다음에 수학은 약간 복잡한 1차 방정식 풀 수 있으면 이 기사 자격증 합격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사실 그렇죠? 어떻게 대학교 이 관련된 전공을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이수를 하고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험을 보는데 이 수학과 과학의 어떤 그 수준이 이렇게 좀 낮을 수 있을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환경공학 자체가 응용된 학문입니다. 수학도 수학은 사실 이제 이 공학에서 베이스죠. 그 다음에 화학 조금, 뭐 토목 조금, 생물 조금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를. 그러다 보니까 정말 깊이 있게 화학에 대해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은 화학 쪽의 시험이나 화학공학의 어떤 그 화학공학과 뭐 이쪽이잖아요. 화공기사 뭐 이런 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환경기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어떤 그 부담은 좀 적다. 그래서 이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차라리 그때 이 뭐 고등학교의 어떤 화학과 수학을 좀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되는데 화학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것도 다 할 게 아니라 뭐 원자량, 분자량에서부터 일정 부분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수학은 고등학교 책을 다시 한번 본다? 그건 아니에요. 1차 방정식만 잘 풀 수 있도록 분자, 분모, 분수 계산, 지수, 로그 이 정도만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정말 쉽게. 저는 정말 어렵게 수학과 화학을 했어요. 또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게 이걸 딱딱하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X? 이것도 우리는 부담이 돼.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의 어떤 수학 계산 문제 어떤 흐름 이런 것들 좀 잘 정리된 그런 저 같은 강사가 필요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교만했어요. 겸손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수학과 과학은 그 정도, 화학은 그 정도 되고요. 자, 다음 합격 비법.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뻔한 얘기. 어떤 뻔한 얘기냐?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볼수록 유리합니다. 자,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몇 년치 풀어야 됩니까? 많이 풀수록 점수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5년 이상은 봅니다. 5년 정도의 어떤 저의 기출 문제를 저도 이제 풀이려면 힘들어 달고 있어요. 5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의 경향이랑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나왔던 문제가 이제 좀 반복이 되는 횟수가 좀 많아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5년치를 풀 때 완벽하게 우리가 공부를 좀 하자. 3년치만 풀더라도 완벽하게 좀 열심히 하자. 이게 중요하지. 10년치 대충 풀었어요. 왜 점수 안 나와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뭐 3년을 풀든 5년을 풀든 나 내일 모레 시험인데 물론 하나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뭐 몇 년치 좀 공부하고 가야 되겠죠? 하더라도 이제 좀 정확하고 제대로 모든 어떤 컨텐츠들을 SNS에나 좀 차단한 상태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시면 그 기출의 어떤 횟수가 뭐 10년 그 정도까지는 좀 필요 없다. 하지만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법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개정된 법령들이 2020년 대비해서 좀 있다라고 봅니다. 기존에 5년 정도 안에 그러니까 2019년부터 14, 15, 16쭉 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법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름까지도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개정된 법령들 잘 확인하시면서 기출문제 풀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독학이냐 세 가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저도 물론 이제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강의하고 뭐 사실 그게 저의 어떤 또 업이고 하는데 대학생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했었던 그 추웠던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제 학교로 오프라인 학원에서 설명을 하러 왔어요. 우리 학원 이런 학원이에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이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 쭉 한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료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 학교만 이 금액에 해줄게. 뭐 또는 너네 학교만 뭐 책을 공짜로 줄게.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너네 2개 하면은 뭐 이거 같이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학원들에서 와서 오프라인 학생들을 끌어서 모아 가려고 이제 뭐 홍보를 한 거죠. 자, 그러한 그 이제 루트로 보통 이제 뭐 학생들과 접촉을 하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영업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 업체에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승진을 하고 뭐 큰 기업의 어떤 이사나 뭐 임원이 되려면 영업을 못하면 안 돼요. 그 영업을 하려면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갔어요. 학원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뭐 이제 이제 그 과정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자, 온라인 수업은 말 그대로 온라인이에요. 요즘은 이제 뭐 이 오프라인 학원이나 뭐 교육 업체들이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사실 올라오기 힘들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또 찾아갑니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뭐 실강을 촬영하기도 하고 온라인만을 위한 스튜디오에서 찍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강을 찍진 않고 온라인용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 2가지의 어떤 초점을 한번 볼게요. 내가 의지가 좀 약하다. 의지가 좀 약하다. 그 다음에 이 전반적인 상황을 좀 잘 모르겠다. 이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또 뭐 어떤 내용을 좀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정말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강사들은 이래요. 단기간에 빨리 합격시키기 위한 책과 강의를 하지 너 떨어뜨려 가지고 나랑 1년 동안 같이 하자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강의하거나 책 쓰면 안 돼요.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합격해야지 뭐 저 같은 사람도 인기가 높아지고
학생들도 좋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 그다음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그 강의에 녹아져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강료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더 싸죠. 오프라인이 좀 더 비싸고. 그리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좀 그 학원 수강료를 다 오픈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 같이 앉아 수업을 듣는데 얘랑 나랑 낸 돈이 달라,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많이 오픈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사실은 뭐 모르죠, 어떻게 될런지는. 하지만 요즘은 좀 많이 오픈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오픈된 이 것들을 좀 한번 쭉 보면은 금액 차이가 온라인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 뭐 오프라인이 약간 좀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독학이 있습니다. 독학. 사실 좀 공부를 내가 했다. 그리고 책을 좀 봤는데 좀 이해가 좀 가요. 내가 많이 공부했던 거 있어. 그리고 그냥 좀 쉬운 문제 몇 개 좀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풀려. 그러면은 이제 대신에 좀 저는 일찍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잘 보시면서 하시되,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번 좀 보세요. 뭐가 시험에 나오나. 그러면은 그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왔던 그 부분이 책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책에 다 그렇게 체크를 또 많이 해줘요.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책에 좀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또 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좀 했다,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또 뭐 좀 해보니까 할만하다 하시면은 굳이 이제 좀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시면 또 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거죠. 온라인도 해보고 오프라인도 저는 강의를 쭉 해보면 약간 좀 약간 죄송할 수도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학생들 경우에 상중하가 있을 때 하위권 중에서도 정말 나는 그냥 이게 돈 안 갈 거야 한 사람들은 학원이나 이런 데 안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 이거 정말 취업에 대한 어떤 열정이 좀 있으면서 앞이 좀 막막하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찾아가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여자들은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와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를 이제 좀 어렵다, 정말 3년을 놀았어요 하는 사람들도 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나는 넌 놓지 않는다. 너 나랑 같이 출근해서 나랑 같이 퇴근하자, 이렇게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 붙잡고 한 사례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면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커리큘럼까지 제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 커리큘럼대로 열심히 하면은 돼요. 다. 정말 막 1도 몰랐다 해도 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대학이라고 하고 또 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학문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 학문을 탐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좀 달라요, 개념이. 이거는 자격증 빨리 따가지고 취직해야 되거든. 공부하는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이걸 이제는 또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 남들 다 그렇게 요령을 가지고 공부해서 자격증 빨리 따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지? 하면은 시간이 길어질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정말 궁금하다, 나중에 논문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 시험이 끝나고 정말 뒤져본다던가,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준비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이 보통 한 2달 보거든요, 시험 준비 기간. 그런데 한 달 동안 개론만 보고 앉아 있어요. 한 달 안에 다 빨리 끝내고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취업과 진로의 하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취업과 진로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제가 컨텐츠를 올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또 업체나 뭐 이런 데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왜 다
저한테 협조를 안 해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굉장히 저는 선한 마음으로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또 제가 실무했던 경력들이 뭐 그래도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나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강의에 임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커멘트 부탁드리고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친구 추가 많이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고 좋은데 취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원하는 일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